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열린 남원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불거진 단체장 업적 홍보가 논란입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단순한 축사 이상의 석연치 않은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임실군을 찾아 지역 현안에 도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지역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원시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66억 원을 투자해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장비 지원, 냄새 저감 약품 보급,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열린 남원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불거진 단체장 홍보 논란, 전북방송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단순한 축사 이상의 석연치 않은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한 발 더 들어가 봤습니다. 3년 전 11월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당시 시장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반대 삭발식을 단행했던 한 사단법인 지회장. 최 시장의 고등학교 은사로 알려진 지회장은 당시 최 시장의 든든한 정치적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끊임없이 고소고발 및 거짓된 정보로 최 시장을 흔들고 남원 시민의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속심이라는 것이 불러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런 행보 이면에는 예사롭지 않은 행정 지원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회장은 최근 76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시장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곧 새 건물로 이사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축 건물 이사를 간데 지금 일부 사기기 안 나온다고 일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내부 지금 시설로 들어가다가 지금 추워서 중단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최 시장이 아까 그 경로당 화정동 그 경로당에서 교육하시는데 일찍 준공 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6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들이 이사 가면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속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분법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실제로 남원시는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 시장 취임 2년 차인 2023년부터 시작됐는데 지회장의 삭발식이 있었던 해와 공교롭게 겹칩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현장인데요.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회가 기부 체납한 시 소유 땅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회는 최근 지역 노인 여론의 핵심인 각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을 불러 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직전에는 이례적으로 시장과의 간담회가 배치됐습니다. 간담회는 남원시 행사로 올해 노인복지 사업 등이 소개된 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이제 선거는 그 시장 시장 후보자들이 죽도록 욕을 해대고 다닙니다. 죽도록 욕을 해대고 다녀요. 아니 왜?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 왜? 나를 깎아내려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원시 관계자는 회계 교육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시장 간담회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장이 자기 직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발대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이 행정을 너무 세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언 주체와 법적 구성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천여 명의 회원을 둔 사단법인 측과 남원시 사이에 얽힌 밀착 의혹과 홍보 정황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관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임실군을 찾아 지역 현안에 도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군민 300여 명이 모인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주활력센터 건립 예산 지원과 임실앤치즈 낙농산업지구 지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임실시장을 방문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단이 전북 지역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당은 지난 14일부터 전주 도청 사거리 등에서 중대 선거구제 확대 도입 촉구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릴레이 형식의 1인 홍보전을 이어갑니다. 이번 활동은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만 장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도당은 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중대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축산 냄새를 줄이고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66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장비 지원, 냄새를 줄이는 약품 보급, 가축 분뇨 이용 운송비 지원, 농장 맞춤형 컨설팅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축산 악취 개선 사업과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에코프로 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 등 주요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속적인 시설 장비 지원으로 악취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1,100여 개 축산 농가 중 30% 이상을 깨끗한 농장으로 바꾸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냄새 문제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바닥재 지금 인싸놨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난로.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하고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 민호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김해 도심 일대가 다시 돌아온 겨울철새 떼까마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이 땔까마귀 배설물로 미관을 해친다거나 악취가 심하다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김해 부원동 일대. 어둠이 내려앉자 전선과 가로수 위로 까만 점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입니다. 지난밤 까마귀들이 머문 자리는 온통 배설물로 뒤덮였고 보시는 것처럼 인도 곳곳이 하얗게 변해 심지어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행로가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밤이 되면 까마귀 울음소리로 생활 불편이 이어집니다. 아유, 지저분하게 형편없어요. 곳곳이 다 했어요. 저 위에도 있고 보니까 나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뭐 김해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일대 떼까마귀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부원동과 동상동 일대에 출몰해 차량 피해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당장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레이저를 통한 퇴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큽니다. 야생조류 보호법상 포획이나 강제 퇴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좀 해보니까 달아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추세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대체로 이제 분변 피해 호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옆에 자원순환과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도로 청소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따뜻한 도심 환경과 먹이 여건이 떼까마귀를 끌어들이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떼까마귀 피해, 임시방편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뚜렷하지 않은 전주 민심과 전북 국회의원의 선택, 공천관리위원회의 입장 변화 등 중앙정치권 영향력이 최종 승부를 결정하는 3대 변수로 등장했다는 내용인데요. 정치권은 특히 현 도지사 경선 구도를 언급하면서 도내 최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완주 전주 통합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전주의 민심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공천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15일 김완주, 송하진 전 지사는 전주고 출신이었지만 정헌율 익산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비전주고 출신이고 전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결국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전주는 아직까지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직간접 방식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의중도 큰 관심사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는 덕천면 신월리 일대 황토현 축구장을 조성합니다. 정읍시는 총 사업비 54억 2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이 축구장은 국제 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한 면과 주차장,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축구장이 완공되면 인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연계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황토현 축구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12월까지 국제 규격의 최신식 구장을 차질 없이 완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